반갑습니다. 뉴욕 캐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 사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하늘의 공기를 다른 데 좀 쐬고 싶다라고 해서 한국을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터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또 역이민으로 살던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러 이유와 사람마다 다 다른 생활 환경과 방식과 또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는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유럽의 어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오던 가운데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서치를 해보시면은 정확한 답변이나 내용들이 혹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하시고 거소증 준비하시고 복수국적 준비하시는 분들,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정보 내용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준비를 해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영상 되돌려서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꼭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준비하는 순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결심하고 죽을 때까지 살 계획이라면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의 7가지 분야로 제가 심플하게 좀 클리어하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나라에서의 비자 혹은 신분, 스테러스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정리를 해놓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리를 해야지만 되는 시기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 국적이 없거나 복수 국적자인 경우는 신분 정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거나, 재외동포는 아니라는 소리죠. 각기 그 나라에서 시민권으로 살고 계시는 경우, 그런데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 관련 준비입니다. 한국 국적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주민등록 재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재외 국민인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한 후에 한국 국적에 대해서 주민등록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 국적자인 경우, 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도 포함이 됩니다. 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를 먼저 발급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거소증에 대한 거소증 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아야지만 내가 금융관계, 핸드폰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각종 부동산의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장기 체류 후에 영주권, 즉 F4 또는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을 안 한 경우, 왜 그러죠? 군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적 선택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을 준비해야 되겠죠. 귀국 후에 거주지 기준으로 내가 정착을 하려거나 임시적으로 거주를 하더라도 이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 신청 및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나가야 될 집,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말입니다. 주택을 구매를 하거나 렌트 혹은 먼슬리로 렌트를 하거나 전세를 구입해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전세라는 제도가 이제 대한민국만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아니면 전원마을이라든지 내가 부부로서 혹은 내가 단독으로서 살아나가야 될 내 환경을 먼저 결정하면서 주택을 구매해야 되겠죠. 은행 대출 가능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렸지만 은행 대출의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은행 쇼핑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되고 신용도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던 부분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와 월세를 선택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 보증금의 사기를 조심하셔야 되고
전세 계약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내가 이제 전세인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월세인 경우에는 monthly deposit 한 달이나 두 달, 심한 경우에는 3개월치 디파짓이 들어가고 monthly로 렌트를 내는 비용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전세는 최근에 와서 전세 사기가 만연하고 또 문제가 되면서 전세 계약 확인서를 꼭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는 거. 보증금에 대한 사기, 디파짓에 대한 사기가 많으니까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즉 내가 이 집을 주소로 해서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내가 들어가는 날짜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류로 계약서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건강보험 및 의료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1번, 2번을 앞서서 3번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귀국 후에, 한국으로 귀국 후에 국민건강보험 자동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또는 재산 기준으로 보고가 되고 부과가 되는데, 저도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인터뷰를 했었던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보험비가 나왔는데 와이프하고 내 것까지 해서 2배로 나왔더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셔가지고요. 하우스홀드입니다. 개개인으로가 아니라 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한 집에 귀거를 하시고 부부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보험료를 각각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디펜드 퍼슨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가정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전화하지 마시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에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실들이 있으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이제 직장 의료보험이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으로 드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는 조금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소득이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이제 여기민을 갔으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기준의 보험료로서 대략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나가게 됩니다. 외국 소득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내가 지금도 소득이 들어오고 외국에서의 자산이 있습니다. 증빙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국의 소득에 대한 증빙 제출, 세금 보고한 거죠. 소득으로서 보험료 산정도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도 많죠. 네, 소득으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 외국 소득이 있는 경우. 자, 의료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응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고 가장 최고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동네 병원들이 있고 동네에서도 병원자가 있는 게 있고 의원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병원비에 대한 상담료와 또 이 비용이 좀 틀리죠. 동네 병원서부터 대형 병원 연계 체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죠. 동네 병원과 대형 병원의 연계를 왜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냐면 동네 의원도 협력병원이라는 게 가시면 있습니다. 병원마다 이렇게 입구 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동네 병원이라도 동네 의원이라도 대형 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뭐 이런 성모병원 이렇게 의료원과 병원들과 같이 연계가 돼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죠.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짝수해, 홀수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25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신 해, 만약에 1941년생이시면 금년도가 종합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해입니다.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수십 가지의 내용은 공짜이죠. 이거 왜 받으셔야 되냐면 2년마다 받겠죠, 보통. 그러면 금년이 2025년이니까 2027년에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검진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어떤 병이 생기셨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받아야지만 됩니다, 종합검진을. 그래서 이 종합검진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를 있구나, 좋구나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꼭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또 본인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디덕터블, 또 비급여와 급여, 이 이름들에 대한 제도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급여, 내가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 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을 커버해주는 부분, 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인 부분은 실비보험이라는 걸 또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실비보험을 들으시려고 하면 빨리 드시거나 아니면 비교를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금융 및 자산 이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자산을 반입을 해야 되겠죠. 세관 신고는 보통은 미화 $10,000를 내가 한국으로 가지고 온다면 초과 반입 시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에도 참 많은데요. 신고하면 불합리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시면 됩니다. 해외 송금 한도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에서 본인 명의, 내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의 한도가 없습니다. 단입니다. 해외 계좌 신고, 즉 금융정보 자동 교환 CRS 등 전문 용어인데요.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사시던 나라에서 세금 보고하실 때 한국에 자산이 있으셨으면 자산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서 세금 보고하실 때도 한국의 재산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개인마다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들하고 상의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 내 금융의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 내의 은행 어카운트 및 각종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외화 계좌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화 계좌 개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송금을 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든다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외화 계좌라는 걸로 개설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한국 계좌 말고요. 한국 계좌도 당연히 개설을 하셔야지만 그 통장에서 교통카드의 요금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뭐 각종 공가, 유틸리티 비용이 나가겠죠. 근데 외화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외화 계좌를 가지고 송금을 받았습니다. 달러를 받건 중국 위안화를 받건 엔화를 받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외화 계좌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환전을 하시는 것보다 요즘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환전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신용카드를 만드셔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신용카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왜? 한국도 요즘에는 신용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기 때마다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해외 자산 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중요합니다. 매년 6월 달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 잔고가 $500,000 이상일 경우에는 계좌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한국 내에 세금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뭐가 있나요? 한국 내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소득이 있더라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된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과세 대상이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들과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여러분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회계사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다가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 많고 황사 있고 사람들 너무 치고 다니고 답답하다. 도로 돌아갈래. 이런 분들도 있죠. 사회생활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서 역이민자, 재외동포 모임 등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 활용이 돼야 되겠죠. 종교기관, 평생교육원,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야지만 됩니다. 역이민자, 재외동포 모임 등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 활용을 해서 내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영어를 하신다거나 일본어를 하신다거나 중국어를 하실 수 있다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시게 되면 대인관계가 좀 많아지겠죠. 종교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눔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기부, 내 재능 기부라 그러죠, 요새. 기부를 하시면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해서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거.
대중교통이 한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 뭐 음식점에 가서도 주문만 해도 다 키오스크로 하죠. QR 인증 등 디지털 생활 방식에 적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늦을수록 꼰대되고 늦을수록 도태되고 늦을수록 한국 생활하기 힘들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빠를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빠를수록 적응하기 쉽고 빠를수록 편해지는 거죠. 언어 및 문화 차이에 대한 역문화 충격도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에 왔더니 웬 욕을 그렇게 많이 해? 왜 저녁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술 먹으면 한 잔 먹고 나서 그냥 정치 얘기하면서 그냥 목에 핏줄을 세우고 말을 해. 뭐 이런 문화적인,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불구하고 요즘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문화 충격, 언어 충격. 요즘에 젊은 애들 말하는 거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 이런 거 빨리 적응해야 되겠죠. 7번째입니다. 노후 준비 및 복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수령에 대한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 즉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을 하거나 또는 반납 후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반납 후에 재가입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예전에 국민연금을 내셨죠. 그러다가 이제 해외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취소하고 내가 냈던 돈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수십 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시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돈을 한꺼번에 내시거나 나눠 내시면 됩니다. 해외 연금을 수령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미국 같은 경우 소셜 연금, 베네핏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종 연금, 개인연금도 있고요. 이중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지만 됩니다.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슈이죠.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할 때에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지역마다 또 각 지방마다 행정이 다 다릅니다. 장기 요양보험, 요즘에 많이 드시죠. 치매보험, 중풍보험,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험, 뭐 이런 보험들도 좀 알아보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상속 준비도 좀 해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 제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재산에 따라 이제 상속 준비를 하시거나 증여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와 또 증여세에 대한 제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유언장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여 계획을 고려해야지만 됩니다. 정리합니다. 여기민의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 여기 있습니다. 국적과 비자 준비해야 되고, 주거, 의료, 금융, 세금, 적응 준비,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 자, 이렇게 쭉 한 7가지 준비하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더 준비할 거, 뭐 개인적으로는 한두 개 소소한 건 있습니다만 굵직굵직하게 준비해서 가장 빼놓으면 안 되는 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주나요? 뉴욕 기다리쌤이 가르쳐드립니다. 자,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삶에 있어서 꼭 지침이 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이 내용은 한번 들으셔서 모르실 겁니다. 꼭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주변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산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쌤과 함께해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